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몇 차 시장이 있다? 1차와 2차.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차입자가 있으면 1차죠. 투자자가 있으면 2차죠. 그죠? 이걸 바꿔낼 수 있고,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하여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도 있고 유동할 수 있죠.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하면은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정된 재원을 또 많은 사람한테 또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책을 일단 봐야 되니까. 책에 중요한 것만 이제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요. 넘어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352페이지로 가시면은 35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이번에 저당채권의 유동화의 파급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기출문제만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양가로 1번이 나옵니다. 별표치고 보시면은 두 번째, 금융기관들이 많은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재원이 아니죠.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 공급자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이거 이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는 주택 자금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대출기간 또 장기 대출했다는 유동성 위험을 또 감소시키겠죠. 유동성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옵니다. 4번. 자, 이 유동화가 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 같이 자본시장이 침체된이라는 단어가 있죠. 침체될 때 더 자금의 흐름 왜곡을 더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는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이 유동화되니까 대출 여력이 축소되어 대출 여력이 확대되고 대출 채권이 매각됐죠. BIS는 뭐냐면 이게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인데 그냥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적으시면 현금이 적어져요. 현금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증가했죠. 현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더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더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을 부담해서 국채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죠? 장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고 정부 입장에는 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하게끔 주택 보험료를 또 확대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전제 조건은 1번. 자, 이 투자자의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당 수익률이 더 커야 된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저당 시장의 구조가, 자, 굵은 글씨. 저당 담보 대출은 1차죠. 저당 주택자금 공급 시장은 몇 차예요? 2차. 자, 1차 저당 시장은 1번. 차입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차입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형성된 이 대출 채권이 형성된 거고요. 담보대출의 시장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럼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일반 수요자, 건설업자한테도 빌려주죠. 자금을 대여해주고, 확보한 저당 채권을 반드시 팝니까? 자기가 채권을 보유하기도 합니까? 여유가 없을 때는 팔기도 하죠. 그 다음에 2차 갑니다. 2차. 2차는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2차의 대출기관 등이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1차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공급시장이에요. 넘겨볼게요. 자, 다른 것들 다 보지 마시고요. 4번하고 5번만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3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이 채권을 반드시 자기가 유동하여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요. 4번에 별표 치시는데 차입자는 1차 있잖아요. 그럼 2차 시장과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 관계가 없겠죠. 자, 5번. 2차 시장이 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때 발행하는 게 MBS잖아요. MBS는 의에 보시면 저당 대출 기관, 저당 회사, 기타 기관 투자사에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이에요. 그럼 특징은 1차와 다르기 때문에 이 발행 기초가 되는 모태가 되는 모저당이 고정이 될 수 있고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와 2차가 같을 때요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죠. 그럼 1차에서 모저당이 고정이면 이 MBS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자가 반대될 수 있고요. 한계를 여러 가지 쪼갭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대출기가 아닌 기관들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기도 해요. 발행가 되는 저당채권을 또 매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MBS에 대한 발행자는 1차가 될 수도 있어요. 몇 차가 될 수도 있다? 1차.
근데 우리나라는 2차여서 하겠죠. 전문 회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MBS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필기할 동안 18번서부터 2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8에서 22까지. 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18번. 저당 채권을 유동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유동성은 증가합니다. 19번. 저당 채권의 유동화되는 시장은 1차가 다 아니라 2차만 갑니다. 2차만 가고요. 아까 20번 제가 찍어드린 게 저당이 유동화되면 대출자의 금융기관들은 만은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에요 많은이에요. 많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제공해주죠. 그 다음에 이 MBS가 선진국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MBS가 선진국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2차에 저당 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 대출금리 1차보다 더 낮은 액면물을 가진다 그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MBS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칠판을 보면 몇 차가 높아야 된다?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된다는 걸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2번은 좀 도와드리는데 박스를 쳐보세요. 자 22번의 맨 끝에 보시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힌트가 있는데 앞에는요. 따라보세요. 담보대출을 제공. 그러면 대출시장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따라보세요. 대출기관의 공급. 그러면 자금 공급시장이죠. 그 앞에 힌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게 넘겨보세요. 355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355페이지 가시면은 MBS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3개월 코스니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356으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요걸로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고요. 원리금 시권 조기상환 위험이 가는데 자 들어볼게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MBB와 CMO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는 이제 이 권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쪽에서 이제 그 시장 이자가 너무 상승하면 은행 입장이 이자율 위험이 생기고요.
또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조기상한 위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자를 잘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기상한 위험을 져요. 대출자가.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대출 채권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딱 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이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자를 못 주게 되면 이 위험이 얘가 가지고 있는 애한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저당권은 만약에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경매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게, 자, 우리가 경매 절차가 갖다 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얘한테 팔면 가만히 있어요. 또 얘한테 넘기죠. 그래서 이게 모기지 패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권리를 다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형이어서 이체증권이어서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다. 누구한테 넘긴다고? 그럼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환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조기상환이 들어온다는 게.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지니까 다 위험하니까 위험이 낮겠어요? 위험이 가장 높겠어요? 높고 수익도 그 대신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라는 건 뭐냐면 356페이지 밑에 가시면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 대출자의 방어를 의미한다. 대출자는 콜방어를 통해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차입자가 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콜을 부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공사까지 와요. 그죠? 공사도 그냥입니까? 콜을 부릅니까? 콜을 불러서 투자자한테 조기상환을 하자 그러죠. 그렇죠? 그럼 그냥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하죠. 근데 얘는 방어를 못하는 게 얘가 위험하거든요. 조기상환이. 그죠?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약이 해지돼서 끝나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MBB가 나온 거예요. MBB 뭐냐면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 모든 권리를 그냥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그죠?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고 다 보유하거든요. 그 채권 형태로 원리금 채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다? 그럼 발행기관이 위험하겠죠? 그럼 발행기관이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러면 콜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기상환에 대해서 콜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콜 방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건 투자자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다 누가 위험하니까? 발행기관이 위험하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콜 방어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요 위험도 낮아요. 수익도 낮으니까 저 상품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려요. 이게 잘.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자, 얘가 짜장면이면 얘가 짬뽕이야. 그죠? 언젠가 가면 두 개 다 먹고 싶죠? 그래서 그냥 야 짬짜면이 나와.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을 하다 보니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페이만 넘겨서 페이 수립. 본드는 이 채권인데, 자, 이거는 페이를 넘기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겨요. 5만 넘긴다? 네가 원리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가라. 근데 저당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반반씩 좀 부담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투자자가 지니까 MPTB는 콜방어가 안 돼요. 왜? 조기상환 위험을 지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CMO가 나온 거예요. 자, CMO는 따라서 다계층 채권. 짬짜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짬짜면 보시면 이 메뉴판들이 다 다르죠.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셔야 되는데. 그럼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장면하고 탕수육도 있고, 이거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상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나눠서 쪼개서 팔아버렸어요.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다계층 채권. 얘는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뭐 이 저자가 그걸 해놨나? 아마 그걸 안 해놨는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계층이라는 것의 트렌치가 1서부터 8트렌치까지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계층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트렌치별로 다양해요. 그래서 만기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채권이다 보니까 1년 만기 이자가 세요? 2년 만기 이자가 세요? 그래서 갈수록 이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자가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단기 있는 애들은 콜방어를 안 해줘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장기는 가능해요. 그죠? 장기 투자자. 그래서 만약에 뭐 8년짜리다. 그럼 너는 2년 동안 콜방어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능해요. 무슨 투자자일수록?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는 거죠.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야매로 가는데, 자, 콜방어가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 되는 것만 골라보세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MO는 장기 투자자일수록 되는 거죠. 오죽하면 야매로 가니, 내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자를, 자, 우리가 투자자를 소리를 냈으면 투자자예요. 그럼 T가 들어가면 다 투자자가 위험해요. 누가 위험하다? 투자자. 근데 발행기간은 이 발이죠. 그럼 B가 들어가면 다 발행기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발발이. 얘는 다 발행기간이죠. 발행기간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 얘는 그냥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혼합이죠. 혼합. 투자자하고 발행기간. 근데 페이니까 따보세요. 원투 저발. 자, 내가 스텝을 밟을게요. 따보세요. 원투 저발. 그 원리금식 것만 투자자한테 가요. 그럼 저당권은 누구? 발행기간이 가는 거죠. 혼합형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TS는 뭐냐? T는 투자자죠. 학교 다닐 때 S는 그냥이야 복수체제야. 그럼 투자자 애들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개론의 현실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박스로 가볼게요. 356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이제 초과담보를 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356페이지 가시면 MBB, MPTS, MPTB, CMO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지금 거기서 초과담보만 뺄게요. 초과담보는 이거는 제가 1, 2,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릴게요. 초과담보까지 하면 우리 힘들어요. 자, 그러면 초과담보는 한 번 나왔지 안 나왔거든요.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권이라고 적으나? 저당권. 저당채권의 소유권이에요. 자, 그럼 어떻죠? MBB는 다 발발이죠. 그럼 따보세요. 발발. 다 발행기간이에요. 저당권 다 발행기간 갖고 있어요. 대답해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글자예요? 세 글자죠. 콜방어 돼요? 왜요? 세 글자니까. 좀 즐기세요. 그죠? 자, MPTS는 따보세요. 투투투. 다 누가 다 가져가죠? 투자자가 다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콜방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MPTB는 아까 소유권을 저당권이라고 했죠? 그럼 따보세요. 원투 저발. 원리금만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가고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져가요. 이거는 CMO도 똑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MPTB는 콜방어 돼요? 콜방어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CMO는 콜방어 되죠? 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방을 딱 날린 다음에 그렇게 가져가셔야 염리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전 페이지 갑니다. 355페이지 가셔서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굵은 글씨 다 할 수는 없고요. 355페이지 가시면 MPTS 있어요? 지분형이죠. 얘 콜방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TS 투자자가 다 위험해요. 그런가요? 그래도 굵은 글씨 그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 지분 형태로 투자자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밑에 디귿에 조기상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다 누가 져요? 투자자가 다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자, MBB는 콜방어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발발이죠? 다 누가 져요? 발행기간이 다 져요. 발행기간이. 그러면 기업의 발행기간이 주택도당 채권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담보대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다 보유합니다. 자, 그러면 D급범. 자, MBB는 다 발행기관이 가져갔죠. 그래서 모든 위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 금액 이상의 이 담보가 따라서 초과 담보. 얘가 요구한다고 하면 나왔지 초과 담보가 그 위에서부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과 담보를 그냥 요구한다고만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초과 담보까지 가시면 머리에 가부어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리을은 얘가 발발이가 다 찌죠. 그럼 누가 다 위험해요? 발행기관이 이자율 조기상한 채무은행 모두 위험하죠. 그런가요? MPTV는 혼합형이죠. 그래서 따라서 원투 저발.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 채권의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죠. 나와 있어요? 이제 콜방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시겠다. 조기상한 위험만은 투자상한가 부담하죠. 원리금만 넘겼으니까. 그런가요? CMO에다 별표죠. 우리나라가 CMO를 발행하거든요. 자, CMO는 따라서 다계층 채권.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현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우리 니은의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S가 CMO 형태의 증권이에요. 자, 그럼 디귿 아까 원투니까 얘도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한테 갔죠. 그럼 CMO도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자, 얘도 그럽니까?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줄여서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저당 차입자의 원리금만은 투자자한테 넘어갔죠. 근데 트렌치가 하는 건 아까 제가 이렇게 1단위, 2단위 이렇게 끊어서 가는 트렌치예요. 트렌치별로. 이해 갔어요? 미음번. 얘는 콜방어 안 돼요?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돼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돼요. 부무적으로 콜방어 된다는 거죠. 요 정도만 알아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오늘 문제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저번 주. 그래서 6번 문제가 만나보세요. 발발이가 나왔어. 자, 발발이 MBB는 다 누가 지죠? 그럼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전가될까요? 안 되죠. 발행기관이 부담하죠. 오케이, 오케이? 아셨어요? 이것만 알아주세요. 이것만. 요거 더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파란 굵은 글씨까지만 하는 게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깊숙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MBB 발발이가 다지고 TS는 투자자가 다지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기출문제는 거의 커버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57페이지는 4번에 가시면 상업용 저당담보주권이 C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뭐냐면 C가 커머셜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MBS를 배웠던 건 주택을 저당 잡습니다. 근데 이건 상가를 저당 잡아요. 상업용이니까. 그러니까 상가를 저당 잡아서 증권화시키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저당 담보주권이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한국주택금융사 있어요? 자, 이건 밑에 주요 업무로 가세요. 주요 업무. 주요 업무가 아까 제가 요게 보금자리론이라고 그랬죠? 그 보금자리론을 적격대출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보증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양받을 때 분양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그고 얘가 HF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줍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찾았습니까? 그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또 아파트 건설 대출에 대한 주택 보증 지원을 또 해주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연금제도 아시죠? 얘가 나올 것 같아요. 보금자리론보다는 연금제도가 뜨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따 할 거지만 공사가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연합도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죠. 주택연금을 업무를 수행하는 노복지 향상을 기여하는데 얘는 저걸 해줘요. 보증 업무를 해줘요. 이따 보증서 끊어주는 거 알려주고요. 자, 따라서 MBS, MBB. 그 MBS가 CMO예요. 그죠? CMO하고 MBB를 발행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보금자리론은 넘기시면은 보금자리론은 요새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자, 아까 제가 보금자리론이었어요.
그럼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죠. 그 다음 주택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라고 돼 있죠. 그 가로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뭐 소득 같은 것도 바뀔 수가 있고요. 대상주택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자, 대상주택은 됩니까? 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됩니까? 주택이 되고, 대출 승인이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죠. 찾았습니까? 이게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게 원래 9억이었어요. 얼마였다? 이 고가주택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수도권에서 이 LTV를 갖고 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6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나밖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그냥 했다 9억이었다. 주택연금은 9억이거든요. 주택연금은 그거 갖고 장난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장난쳤기 때문에 이걸 6억으로 줄여버렸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6억이라는 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9억이다, 얘는 6억이다. 고가주택을 6억으로 이제 제한해서 갭 투자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억을 넘는 거 갖고 이제 막 돈을 빌려갖고 LTV를 70%가 막 빌리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여기다 막 사용해요, 애들이.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에피소드가 이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정부가 보금자리론 없애자, 그죠? 무주택을 하려고 그랬더니 난리 났다 이거. 근데 이걸 없앤다는 자체는 공사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대 얼마로 6억으로 좀 금액을 낮춰준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재밌습니까? 별로 안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왜냐면 저도 갭 투자를 해봤으니까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거든요. 이 보금자리론도. 근데 주택연금은 9억이에요. 주택연금은 갖고 뭐 장난칠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6억으로 낮춰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의 LTV DTI는 뭐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 없고요. 뭐 대출한도도 마찬가지로 최대 3억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최대 70%라고 돼 있죠. 이게 메리트예요. 여러분 70%까지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죠? 안 해주는데 보금자리론 해준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있죠. 상환 방식은 매월 상환 방식인데 우리가 배웠던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증식은 늙어야 돼요? 젊어야 돼요? 만 40세 미만을 또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거치 기간을 뒀어요. 근데 요즘은 거치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안 좋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으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요즘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은 보금자리론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이거까지는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출제원을 낼 수도 있어. 근데 그 출제원은 참 자격이 안 되는 애가 이것까지 터치할 필요는 없고요. 10월 30일까지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다 계속 바뀐다. 그러면 주택연금 쪽으로 가겠죠. 자, 가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363페이지 주택연금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주택연금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별표를 2개 치시는 게 거의 1년마다 한 2년마다 거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연금 제도고,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어때요? 보증 업무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플로우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흘러가냐면 주택연금 제도예요. 연금 제도는 자, 주택연금 신청자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 자, 그래서 우리가 현행 이 신청 자격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60세 이상이에요. 얼마 이상이다? 60세 이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우자 또는 소유자예요. 둘 중 아무나 60세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옛날에는 둘 다 60세였어요. 그럼 옛날에는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요? 12년 기다려. 너 빨리 늙어라, 씨. 그죠? 근데 이게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55세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두산 중공업이라고 들어보셨나? 아니, 쳐보세요. 45세에 정년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조기퇴직이 거의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줄 가능성인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55세로 가능성이 크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법이 바뀌면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60세다. 분명히 아시겠어? 근데 그냥이야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아까 HF 있죠? 걔한테 이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가입 심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세요?
그럼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아세요, 그냥? 아시고 얘한테 가입 요건을 심사받아요. 그죠? 가입 요건. 가입 요건을 심사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랑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그냥요 보증료를 받아야 돼요. 초기 보증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왜 보증을 해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얘한테 되게 혜택이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초기 보증료가 있고요. 또 연보증료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은행이 한다, 공사가 한다. 공사가 저당권 설정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분들 이 중도금 대출도 은행이 해주는 거지 공사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 HF는 그냥요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넘기거든요.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얘가. 그죠? 얘가 책임지면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60세 노인께 연금을 지급해줘라. 그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A은행이. 그럼 A은행이 그걸 받아서 얘랑 연금 계약을 체결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연금을 수령해요. 그럼 연금을 수령해 주는 놈은 공사예요? 은행이에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왜냐면 이제 10월 30일 날에 시행하는 날짜로 가기 때문에 매달 바뀌기 때문에 애들이 몇 퍼센트 같은 거 안 내거든요. 그래서 내용 쪽만 가시면 돼요. 갈게요. 자, 주택연금제도 있어요? 개요갑니다. 만 몇 세 이상? 주택 소유자야 또는 배우자도 가능해.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평생이라는 건 종신까지고 일정 기간을 이 가입자가 정할 수도 있거든요. 확정 기간을. 매월로 연금 방식을 받습니다. 노생활 자금을. 그냥입니까? 국가가 보증을 합니까?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면 얘는 영모기지라는 게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영모기지.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뭘 발급해 줬어요? 그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가입 연령은 나올 겁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0세면 되죠? 현재는 넘겨볼게요. 자, 주택 보유수는 그냥 1주택이고요. 아까 6억입니까? 얘는 그냥 9억으로 갑니까? 9억으로 가요.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다른 것들 그냥 보지 마세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몇 채 이런 것들 바뀔 수가 있으니까 가시고 3번 대상주택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기억에 가시면 시가 얼마 이하다? 9억 이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데 지금 검토 중인 게 뭐냐면 자 지금 강남에 9억이라는 아파트가 이 고가주택일까요? 아니죠. 얘기해보세요. 9억은 고가주택이 안 봐요. 걔네들은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난리 쳐갖고 데모예요. 우리는 연금 어떻게 타려고 했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공시지가로 바꿀 가능성이 커요. 뭐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 이 시가를요.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남의 아파트가 한 13억, 15억 간다. 그래도 공시지가는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 중이에요. 검토 중. 근데 봤을 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아직은 시가 9억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하고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포함됩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의 전체 면적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이면.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는 거는 노인복지주택은 안 해버려줘요. 우대 방식은 이제 1억 5천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하고요.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정된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이혼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 되더라도 이사를 통해서 대상 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부부 모두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고요. 밑에 주택연금 지급 정지도 사망할 때 다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용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택의 일부만을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택만 되죠.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주택연금의 대상이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그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박스 있나요? 여기 나올 것 같아요. 또 첫 번째는 주택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4억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냥입니까? 1억이 남았습니까? 상속인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자녀들이 좀 많이 또 권장도 합니다. 왜냐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건데 주택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더 컸죠. 그럼 상환할 금액이 주택가격인 게 뭐냐면 부족분이 생겨요.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네. 1억을 더 탔네.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걸로 뭐냐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나머지 그 주택이 남잖아요. 그럼 연금을 가지 팔려고. 그 좋은 거 먹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 좀 받아보려고. 그죠? 그러면 얘들한테 상속인한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전 5억을 넘게 받으면 되는 거야. 7억, 8억, 9억까지 받으면 전 성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죠?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야, 나 더 처먹을 테니까 너네들 안 도둑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오래 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와요. 별표 치세요. 치셨습니까? 치셨고. 메리트예요, 메리트. 그죠?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마지막 주택은 하나 남겨놓으시고 그걸 그러니까 내가 몇 세까지 갈 거냐 생각하고 5억을 담보로 가? 그럼 내가 한 8억 먹어야지. 그렇게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좋은 건 먹어야 돼. 좋은 거는. 그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끝나요. 종신까지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재밌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옛날에 제가 20년 전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연금을 신청 안 했어요. 주택연금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소유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상속을 해주겠다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이야 두산건설이 45세에서 전용퇴직해.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입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타는 거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이 있어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내가 이거 주택연금 받을 거. 그죠? 그냥 더 먹어서 5억이면 내가 7억까지 8억까지 먹는다. 그리고 하시면 되니까 마음 편하세요? 편하게 되게 그죠? 먹고 들어간 거잖아 일단 그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해보니까 얼마 벌었잖아요. 더 벌고 싶어.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괜찮아. 근데 위에 생각하니까 안 되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 다 있죠? 걱정하지 마시죠. 영어 타면 돼,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보금자리는 고정금리였죠. 얘는 변동금리예요. 무슨 금리다? 변동. 주택연금의 지급이 디귿에 보시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라는 게 있나요? 그 다음 리을에 몇 쳐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금자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죠?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굉장히 금액이 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저도 이제 자동차랑 주택이 있으면은 자동차는 그냥 중도상환을 할 생각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주택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싸죠? 주택이 더 비싸요. 금액이 때려버리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서 수수료를 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초기 보증료는 반납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지금 리을번 있어요? 주택연금 언제든지 별도의 조기상환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요게 우리가 좀 주의하실 거죠. 또 어차피 뭐 그거 지금 조기상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료 초기 보증료 너 먹어 그러고 날라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만 가져가세요. 종신이라는 건 사망할 때인데 종신은 이제 월지급 종신토록 이제 지급하는 거고요. 자,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인출하는 건데 그건 안 나왔기 때문에 넘기고 확정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7억짜리인데 지금 만약에 3억이 근저당 설정돼 있고 5억을 연금을 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상환을 하라 그래요. 그죠? 그럼 상환을 하게 되면은 5억에서 3억 상환하니까 그냥입니까? 지금 2억이 남았습니까? 그걸 갖고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아니, 다시 갈게. 그냥이야 먼저 상환하고 오라 그래. 오죠. 그거 미리 땡겨주는 거예요. 땡겨주고 상환해서 5억을 담보로 했는데 네가 지금 저당권 얼마 있어? 3억 대출이 있어요. 그럼 갚아. 그거 갖고 2억 있으면 그것만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이야 상환을 해야 돼. 그걸 목적으로 이제 방식이 가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다음에 우대 방식은 뭐 부부 기준에 1억 5천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우대를 좀 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여기 있네.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기 아까 369페이지 가볼게요. 가시면은 아까 CMO라는 거 있었죠. 그냥이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만기 구조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금리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순위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후순위보다 선순위가 신용등급이 높아서 이제 이 A가 3개고 부분적 콜방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처음서부터 얘들은 콜 조건이 없고 1-4서부터 콜방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콜방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들은 어때요? 만기 구조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고 트렌치별로 다르고 콜방어가 가능해요? 장기일수록 가능해요? 장기일수록 콜방어 가능하다는 걸 이걸 보고 좀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시면 이제 공사가 CMO를 발행해서 8개의 트렌치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구조가 다르며 콜방어가 가능한데 부분적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 주택저당 증권이 있죠. 그다음에 MBS. 이 CM과 MBS예요. 그래서 얘가 한국대금융회 금융회사부터 양도받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CMO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그 370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요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요것도 별표가 3개짜리예요. 뭐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야 너 계속 별표만 치고 날려 그러는데 별표 자주 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는 투자회사법이 반드시 나오는 게 우리나라 투자회사를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시면 리츠라는 게 막 떠요. 리츠 회사. 그래서 이것이 법이 나올 수 있어요. 법이 나오고 이 도입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하게 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십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